25년 동안 30을 넘게 이직한 바로 그놈입니다. 오늘은 보스와 리더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30군데 넘게 이직하면서 참 다양한 CEO들을 만나왔고 또 기업의 오너들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이 보스와 리더의 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보스는 이제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 미션에 따라 가지고 가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지시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스라고 말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사람이 리드다 해가지고 우리 언연중에 이제 보스보다는 리드가 더 좋은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보스는 나쁘고 리드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제 보스 하면 이제 조직 폭력배 보스 뭐 이런 식의 어감이 있어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스 리드 했을 때 보스는 회사, 조직을 키운다. 리드는 사람을 키운다.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좀 고민스럽잖아요. 물론 리더가 사람을 키우면 사람이 결국은 조직이고 조직이 결국은 회사인 거고 어떤 경우에서는 보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는 또 리더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이제 회사 한번 갔더니 상당히 오래전이었지만은 갔더니 그 회사 입구 현관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되고 안 되고를 토론하지 말고 결정하고 실행할 것.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업에서 조직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 말의 뜻을 알 거예요. 참 회사에서 제일 쌀데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회의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무슨 회의가 두 개, 세 개, 네 개 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항상 그러죠, 그렇죠? 오늘 회의가 너무 많어. 라고 살 불평한다고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 회의하다 보면 참 꼭 회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이제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참 잘 찾아야 그렇죠?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그거 저번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뭐 하더라고요. 라고 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떡하자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 사실은 회의할 때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제발 해봐.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걸 고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쌀데기 없는 시간을 다 허비하는지. 그리고 회의 끝에 가면 결국은 결론 없이 그럼 다음에 한번 또 회의하자라는 또 다른 회의를 잡는 걸로 해가지고 회의 결론을 내더라고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보스와 리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스는 뭐 해라. 그러니까 회사의 미션,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 또 핵심 추진 과제가 주어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정치는 제가 안 좋아하지만은 우리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했었을 때 보스,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 리더. 각 사견이겠지만은 우리가 개발 단계에 있었을 때에서는 어쩌면 보스가 우리의 나라를 또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가지고는 보스가 회사를 키워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리더는 뭐 하자, 나를 따라자, 뭐 하자, 뭐 하자. 여기서 차이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스는 아주 깔끔해요. 심플해요. 뭐 해라 하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리더는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하나하나 같이 협업해서
속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컨설팅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컨설팅 하다 보면 저는 주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혼자 하면 참 편합니다. 왜냐? 혼자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팀원들, 한 10명 정도가 팀원 들어간다 했었을 때, 팀원의 역량들은 다 천지차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천차만별로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하나하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토의하고 알려주고 같이 협의하고 공감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팀원들한테 너 이거 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하는 보스가 주어진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스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쁜 사람이냐, 리더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봤었을 때 그건 꼭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차피 혼자 갈 수는 없는 이 사회 조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리더를 육성하는 게, 키워가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말하는 리더의 7단계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보는 순간 저도 딱 맞다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리더의 7단계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아기 단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좋은 자를 구하라. 나한테 멘토가 되어줄 사람을 구해라는 거죠. 저는 몇 명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또 저는 그분들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거든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멘토 조언을 해 주실 분들이 있는가요? 내 편만이 아니고 무조건 내 말에 공감해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두 번째 단계 학생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팀원들하고 같이 가는 방법을 택하라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생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일하는 법을 배워라. 누구라도 혼자라고 하면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다른 사람 같이 일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집중할 분야를 선택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 하려는 생각에 모든 걸 잘 하려고 하는 또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들을 내가 더 집중하고 선택해야 될 것인지. 네 번째 단계는 군인입니다. 잘난 부하를 곁에 두어라. 제가 여기서 빨간색을 해둔 이유가 4단계까지 가기가 넘어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잘난 부하를 옆에 두어라. 우리는 언론 중에 이제 좀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 2인자가 생존하기는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안하니까. 언제라도 저놈이 내 뒤통수를 칠 수 있고, 결국은 뒤통수를 누가 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나의 뒤통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잘난 부하를, 2인자를 옆에 두는 거, 가장 가까이 두는 거, 상당히 우리는 경계해 왔다고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2인자가 생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난 부하를 곁에 두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보십니다. 이 단계를 넘었으면 이제 장군 단계, 부하의 말을 새겨들어라. 저도 이제 오랫동안 조직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이게 참 또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 분명히 저놈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맞는데, 그죠? 그런데 저 쫀심도 있고, 저 뭔가
저놈의 말을 좀 반박하고 부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합니다. 맞아, 너 말이 맞아. 라는 말이 상당히 쉬운 말인데 말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래, 너 말이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결단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 넣었으면 정치가. 왜 정치가로 표현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지혜를 조직에 남겨라. 우리가 회사를 떠날 때, 이직할 때 인수인계서 쓰는 걸 보면 이 친구가 얼마 정도나 좀 인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인수인계서를 잘 쓰는 사람들은 지혜를 조직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 회사가 내가 떠나지만은 비록 잘 성장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인수인계서를 참 잘 씁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인수인계 씁니다. 마지막 단계, 현자 단계, 현인이죠, 그죠? 젊은 리더의 조언자가 되어라. 뒤로 물러나가지고 리더를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제 마지막 단계겠죠, 그죠? 이런 식의 7단계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째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세계 볼 말이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이제 한번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남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지 말자. 이거는 내가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남과 함께 같이 가자. 좀 늦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 팀워크 플레이를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평생 혼자, 평생 혼자 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과 그리고 상대방이 할 일을 구분해서 하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가 내일 해도 될 것을 오늘 하지 말자. 타임 매니지먼트입니다. 오늘 바빠? 바쁩니다. 바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끝내야 되지 않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 구분해서 하자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 축구로 비유해 보자고요. 축구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축구 잘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전반전에 지 혼자 체력이 남아 들어가지고 혼자 공 몰고 다니고 지가 골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 후반전 가면 사람이기 때문에 기운 떨어진다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패스를 해주지 않는 한은 골을 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풀로 전반전 후반전 다 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온다고요. 위기의 순간들이. 한 번은 제동이 걸릴 시간이 온다고요. 전반전에 내 혼자 멋대로 갔었을 때 결국은 그렇게 브레이크 타임이 왔었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후반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 없으면 안 들어. 그래서 앞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뒤도 보자라는 말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자. 인사 잘하고 전화 잘하고 또 내려놓을 때를 알자. 오리의 여유를 배우자. 오리가 아주 여유롭게 호수에 떠 있지만 실제 물속에 있는 발 같은 발은 떠 있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갈고리를 칠 거라 이거죠. 노는 만큼 순고하자. 차이와 잘못을 인정하라. 요 다섯 가지를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차이와 잘못 인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내 생각과 다르면 너가 틀렸어라고 하고 너가 잘못이야라고 얘기하거든요. 생각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방식의 차이는 당연히 있다고요. 근데 그게 나하고 다르더라 가지고 너가 잘못된 거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